21세기 후반 인류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전환기를 맞이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유전체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데 전례 없는 속도와 정확도를 제공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유엔이 주도하는 초국가적 프로젝트 ECHO가 있었다. 전 세계 고대 유골의 DNA를 수집해 민족 간의 유전적 흐름, 언어의 유사성, 문화의 이동 경로까지 시각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전 인류적 정체성을 다시 묻는 거대한 실험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기술력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인정받아 에코 프로젝트의 동아시아 지부를 서울에 유치하게 되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인근의 초현대식 건물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AI 분석가들이 각국에서 보내온 고대 표본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서윤 박사, 한국계 유전학자이자 젊은 나이에 세계 유전학계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은 에코 프로젝트의 주요 데이터 분석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직관과 감성적 통찰력을 겸비한 그녀는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보통 사람은 지나칠 수 있는 특이점을 찾아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공지능 분석기 헬릭스구이 보내온 리포트를 열람하다가 이상한 결과 하나에 눈이 멈췄다. CGA-47-K 표본 현대 대한민국 남성 평균 유전자와의 일치율 96.4%. 이 표본은 중앙아시아, 구소련 시절 카자흐스탄 서부의 우스트루트 고원에서 발굴된 3000년 전의 유골이었다. 문제는 그 표본이 단순히 유사한 유전적 서열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Y염 색채 하플로그룹 D,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수 반복 서열, 심지어 단일 염기 다형성 SNP까지도 한국인과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유골의 주인은 현대 한국인의 먼 조상일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 처음엔 단순 오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다시 돌려받고 다른 AI 분석 시스템에도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의심은 흥미로 바뀌었고 흥미는 점차 강박으로 발전했다. 서윤은 샘플의 출처를 추적하며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사진을 열람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는다. 한글 자모와 유사한 문자, 김치 발효 저장법과 유사한 식품 저장 방식의 흔적, 한국 전통 탈춤과 비슷한 의식행위의 모습이 새겨진 벽화 조각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유사성이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동료 과학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서윤, 그 지역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유목민에 의해 사라진 곳이야. 자료도 부족하고 문화 전파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그냥 데이터 노이즈야. 의미 부여하지 마.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내부 서버를 통해 소련 시절 수집된 민속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묻혀있던 한 가지 기록을 발견한다. 구소련의 민속학자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남긴 개인 일지였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복사본이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 일기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도 닮았다. 얼굴도 말소리도. 거울을 보는 듯했다. 우리는 그들을 잊었고 아니 잊히게 만들었다. 그 순간 이서윤은 직감했다. 이 민족은 단순히 사라진 민족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울처럼 닮은 민족이 표현은 그녀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유전자의 일치나 문화적 전파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더 깊은 연결감이 있었다. 혹시 한국인의 기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먼 곳에 혹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결단을 내린다. 직접 현지에 가기로. 프로젝트 규정상 현장 탐사는 고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모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며 준비를 마쳤다. 동료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흥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예요. 이서윤은 마침내 카자흐스탄으로 떠난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황량한 고원, 그리고 고요하게 잠든 시간 속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거울 너머에 숨겨진 잊힌 민족과 마주하게 된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카자흐스탄 서부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마른 먼지 냄새가 그녀의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현지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국립고고학연구소의 안내를 받아 우스트루트 고원 인근으로 이동했다. 서울에서의 삭막한 연구실과는 전혀 다른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드넓은 하늘.
눈앞에 펼쳐진 대지는 너무도 고요해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지에서 그녀를 맞이한 이는 이 연구소 소속의 고고학자 아디란 알리예프 박사였다. 서유는 그와 함께 연구소가 운영하는 발굴 캠프로 향했고 도착과 동시에 본격적인 탐사 일정이 시작됐다. 사막과 초원이 교차하는 지형 속에서 그녀는 며칠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발굴과 측량 작업에 지쳐갔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그녀는 발굴 기록을 정리하며 수백 장의 사진을 검토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유사 문양과의 매칭 작업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조사가 시작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한 현지 연구원이 작은 언덕의 측면에서 평소보다 밀도가 다른 지층을 발견했고 이서유는 즉시 해당 지점을 파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삽을 움직이던 중 그녀는 단단한 석재 표면에 손끝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 곧 먼지를 털어낸 그곳엔 정교하게 조각된 문양이 드러났다. 이건 자음기역, 니은. 거친 돌 표면에 새겨진 기호는 현대 한글의 형태와 완벽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 원형이 되었을 법한 구조였다. 특히 의문적 시스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받침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획수의 배치은 훈민정음의 기초 원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문자뿐만 아니라 벽면의 다른 조각에는 고려시대 복식과 유사한 의복을 입은 인물들, 가야금과 유사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 긴장을 연상케 하는 절임 항아리 주변의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놀람을 넘어 거의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문화적 기원이 닿아 있는 거울민족의 증거였다. 그날 밤 서유는 연구소 본부에 해당 유물 사진과 분석 소견서를 전송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다. 이 박사, 지나친 민족 중심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이 지역은 수천 년간 수많은 민족이 오갔고 문명의 파편들이 겹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문화적 유사성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좌절했지만 스스로를 달랬다. 이건 내가 증명해야 해. 누군가는 봐야만 해. 서유는 지역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캠프 인근 작은 마을의 장로인 아르세니는 그녀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이 땅에 살던 옛 조상들 중엔 동쪽 바다 너머에서 온 자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자들이 있었소. 우리는 그들을 도반이라 불렀소. 도반 건너온 형제. 그 말에 서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도 정교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며칠 뒤 캠프에서 약 20km 떨어진 외진 계곡에서 또 하나의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작지만 견고한 석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표면에는 마치 암호처럼 조각된 단어가 있었다. 도래. 서유는 금속판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도래란 고대 한반도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건너오다 혹은 이주하다를 뜻하는 말이다. 이 하나의 단어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가설을 세웠다. 이 민족은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의 후손일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다. 역사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는 것. 그리고 현대 한국인은 이 잊힌 민족과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야. 정체성의 퍼즐이야.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실을 원치 않는 이들도 존재할 것임을. 고대의 민족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라면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폭풍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그건 단 하나.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야. 도래라는 단어가 새겨진 고대 금속판을 손에 쥐고 캠프로 돌아오던 밤, 이서유는 단지 학문적 발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이건 인류 역사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르는 열쇠였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이 발견이 세상에 드러나면 단지 학계의 주목을 받는 것을 넘어 세계의 민족사와 문화사까지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서유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저항을 느끼기 시작했다.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고 공동 연구자였던 알리예프 박사조차 더 이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윤 박사,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민족 기원을 다룬다는 건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정치, 역사, 종교 다 얽혀 있죠. 그의 말은 경고 같았다. 실제로 그날 저녁 서울의 에코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서윤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 박사, 에코 프로젝트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현지의 민감한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주장은 자제해주세요. 당신이 보내온 보고서는 주관적 해석이 강합니다. 공식 채택은 보류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은 분명 과학자의 윤리와 기준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건 그냥 나만의 착각일지도 몰라. 그렇게 흔들리던 그녀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닥친다.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몇 점이 도난당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될 것이다. 특히 돌의 금속판은 사라졌고 보관함은 강제로 열려 있었다. 경비 시스템은 무력화돼 있었고 CCTV는 통째로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이 유물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는다.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지역의 비공식적인 봉인은 단지 유물의 은닉이 아니라 민족적 기억의 말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이 이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했고 지금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캠프 근처 마을의 식당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노려보며 거친 말을 던졌다. 한국인이라 했나? 당신들은 왜 항상 남의 조상까지 자기 것이라 우기지? 여기 역사까지 당신들 것이요? 서윤은 당황했다.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멈췄다. 주변도 적막해졌다. 그녀는 어설픈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남성의 말은 계속되었다. 이 땅에 살던 조상들에 대해선 우리도 잘 몰라. 그런데 당신은 뭘 안다고 감히 형제라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필요한 증거라도 되는 거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타인의 역사와 기억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누군가에게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그녀 스스로가 몰랐던 문화적 오만함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자신이 기록한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을까? 하지만 이내 그녀의 텐트로 한 사람이 찾아왔다. 바로 낮에 자신을 몰아세운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고 서윤이 조심스레 열자 안에는 낡고 바랜 비단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증조부가 남긴 물건이요. 그분도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 피에는 바다 너머의 기억이 흐른다고. 서윤은 조심스레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위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 해동에서 온 자들은 나와 형제가 되니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피는 이어지리라. 그녀는 말없이 그 글을 바라보다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 문장은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의는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어져야 할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낮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게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란 걸 지금은 알겠소.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단지 한국에서 온 과학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민족의 이야기를 이어줄 단 하나의 다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이 이야기는 또다시 사라질 거야.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 금속판이 사라지고 오해와 의심이 교차했던 밤들. 그 모든 고비를 지나 서윤은 마침내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진실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난다. 숨기려 할수록 더 깊게 뿌리내리고 지우려 할수록 더 강하게 되살아난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진실을 기록하고 전해야만 한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해 거울 민족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에코 본부에 공식 제출했다. 보고서는 단순히 유물과 유전자의 유사성을 나열한 과학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문화적 연대에 대한 인류학적 선언이었다. 처음엔 본부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객관적 근거 부족, 문화적 해석의 자의성 등 전형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보고서가 비공식적으로 외부 학계에 퍼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유럽과 아시아의 유전학자들이 이서윤의 분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훈민정음과 중앙아시아 고문자의 구조 비교 연구가 학술지에 실리자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와 우스투르트 고원을 향하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서유는 언론의 관심 속에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밝히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족은 단지 국경으로만 구분되지 않습니다. 기억, 언어, 문화, 그리고 DNA 속에 흐르는 어떤 깊은 공통 감각이 우리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물론 중국 연변, 일본, 미국의 교포 사회에서도 거울 민족에 대한 자발적인 기록 작업이 시작되었다.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노래, 민속춤, 음식 전통 등이 하나둘씩 모였고 그것들은 단지 비슷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공통된 원형을 보여주었다. 이서유는 다시 카자흐스탄을 찾았다. 현지 정부의 협조로 그녀는 우스투르트 고원 인근에 소규모 전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다. 기억의 문거울 너머의 민족을 찾아서. 전시관에는 그녀가 수집한 유물 복제품, 잃어버렸던 돌의 금속판의 3D 복원본, 유전 정보 분석 결과,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민속무늬 비교 도표 등이 전시되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였다. 고대의 문양, 고원의 전경, 한국의 산수화,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하나의 인물. 그 인물은 얼굴 없이 그려졌다.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존재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었다. 전시관 개관식 날 현지 마을 사람들과 고려인, 한국에서 온 탐방객들이 모였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 끊겼던 이야기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낸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마치고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 아줌마, 근데 왜 이름이 지워졌어요? 서유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무서워했거든.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게 무서웠던 거야. 왜냐면 연결되면 책임도 생기고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근데 다시 이름 불렀잖아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거야. 절대 잊히지 않게. 그날 밤 그녀는 우스투르트 고원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혼자 언덕에 올랐다. 손에는 작고 낡은 자개 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주셨던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 그녀는 그것을 작은 돌무더기 틈 사이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이건 내 이름의 일부야.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이름 없는 땅에도 말 없는 유적에도 그리고 잊혀졌던 민족의 기억에도 우리라는 감각이 스며들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기를 쓴다. 나는 과학자로서 너희를 만났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너희를 기억한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울을 넘어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장 위에 조용히 하나의 단어를 적는다. 형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거울 너머의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